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서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 게 아니라 걸어서 이 반대 방향으로 평소에 다니지 않던 방향으로 발길을 돌려봅니다. 평상시에 못 보던 식물들이 또 몇 개 찾았습니다. 호기심 천국. 저게 뭘까? 저것도 있어? 오늘 몇 개 찾았습니다.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거 돈 주신 것보다 기분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분들 여러분들에게 쫙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 옆에 보면 그 농촌의 그윽한 향기, 무슨 냄새 아시죠? 그 은행이 떨어져서 그 똥푸렁내 냄새 나는 거, 요거 그냥 막 이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그 농촌의 그윽한 향기가, 그 향기를 쫙 맡으면 콩팥 기능이 좋아집니다. 냄새는 꾸렁꾸렁하지만 콩팥 기능이 좋아지는 그러한 냄새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니시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하고 딱 다니시는 이런 멋도 좀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네 번째 손가락의 비밀에 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얼굴, 손, 등가죽, 배, 손톱, 발, 어디든지 반사구가 다 붙어 있어요. 그 반사구라는 것은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하되면 어디든지 표시를 합니다. 전조증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체는 어느 한 곳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손가락에 관한 이야기 몇 가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끝이 이렇게 두툼하게 개구리 손발처럼 이렇게 두툼해지는 것, 동골실하게 두툼해지는 것, 이걸 곰봉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끝이 곰봉지가 형성되시는 분들은 폐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 신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상 신호요라고 또 금방 질문하시는 분이 이제 실력이 좀 올라서 그래요. 특발성 폐섬유화증,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증, 그 다음에 폐암 등 폐결핵, 어쨌든 폐 기능이 저하될 때 서서히 이 곰봉지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폐 기능이 떨어지면 산소 흡입량이 줄어들어요. 저산소증이 됩니다. 왜? 이 콧구멍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는 기능을 하는 게 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산소량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서는 산소를 실은 피가, 아시겠어요?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산소량이 20.99%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피, 이것도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을 해요. 그래서 이 피가 산소를 업어서 더 많은, 콧구멍으로 들어온 산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혈관 내피 성장인자와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를 자극하고 말단 부위의 모세혈관과, 여기 말단 부위의 모세혈관은 눈, 뇌, 심장, 췌장, 콩팥, 생식, 비뇨기계, 수족이에요. 아시겠어요? 피부. 여기와 결체 조직을 증식시켜서 곰봉지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이 손발끝이 모세혈관이 많은데 여기에 산소량을 많이 집어넣으니까 여기 조직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두툼해지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면 곰봉지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려면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서 손톱과 손톱을 맞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맞대 와서 이렇게 봤을 때, 눈에 갖다 대고 봤을 때 저 앞에가 보이면 괜찮은 거고, 이게 딱 닫아져서 안 보인다라고 하면 폐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자가진단법은 남아프리카의 심장 전문의 레오 샴노트라는 이 양반이
이 의사가 이거를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2019년도에 영국 암연구소에서 폐암 환자를 이거 곤봉지 여부를 점검했어요. 했더니 35%가 곤봉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앞을 보니까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폐질환 이외에도 염증성 장질환, 설사 삐릭삐릭하는 이런 크론병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도 곤봉지가 형성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뭐 재미삼아 한번 이렇게 해봤을 때 곤봉지가 형성됐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곤봉지가 형성된 분들은 쓴맛을 줄이고, 쓴맛이 곤봉지 폐를 망가뜨리는 주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쓴맛을 줄이고 또 신맛인 비타민 C를 줄이면서 매운맛을 보충해주면 이런 폐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서 곤봉지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약지가 짧은 사람은, 네 번째 손가락이 짧은 사람은 부정맥, 협심증, 불안, 초조, 긴장,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네 번째 손가락 이 길이가 두 번째 손가락 길이보다 짧으면, 사지가 이지보다 짧으면, 대체적으로 사지가 전부 다 깁니다. 그런데 사지가 이지보다 짧으면 심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그렇습니다. 한국통신학회지 2011년도에 발표된 한국통신학회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충북 도립대 생체신호분석연구실에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부정맥, 판막증, 심부전증, 협심증 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남자 20명과 그런 질환이 없는, 심혈관 질환이 없는 정상인 20명을 대상으로 손가락 사지와 이지의 길이를 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질환자,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85%는 약지 길이가 검지 길이보다 짧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있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은 약지 길이가 이 검지 길이보다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지 길이보다 검지 길이가 길다 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적으면 심장에 이상이 생길 확률이 증가하고, 이 연구 결과는 남성 호르몬과 심장 질환, 그 다음에 약지 길이와의 상관관계를 이번에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은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활성도는 네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에 관여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심장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성에게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분비량이 적을수록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동맥경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보다 짧은 사람은 테스토스테론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심장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보다 짧고 두 번째 손가락이 길고 네 번째 손가락이 짧은 사람들이 혈압이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남성 호르몬 수치를 한번 검사해 보시라.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나 약물요법도 체중도 좀 줄이고 해서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서 남자들 손가락만 얘기한 것 같은데 여자들의 손가락으로 자녀들의 성별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확률 정도를 알 수 있다.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서울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에서 남자들
257명과 여자 251명을 대상으로 손가락 길이비, 네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길이비로다가 자녀들의 성별을 한번 분석해 본 겁니다. 그래서 남성형 손가락, 이 네 번째 손가락 이것이 길고 두 번째 손가락보다 네 번째 손가락이 긴 여성분들은 아들을 가질 확률이 13.8%. 이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 길고 네 번째 손가락이 짧은 사람들보다 네 번째 손가락이 길고 두 번째 손가락이 짧은 이러한 남성형 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이 여성형 손가락을 가진 사람들보다 아들을 가질 확률이 13.8%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형 손가락을 가진 여성분들이 딸만 가질 확률이 48%가 낮다 하는 것은 아들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이 길쭉한 사람들이 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쉬어보질 않았으니까 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성의 손가락 길이 비율이 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상과성을 가지면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있으면서 성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환경에 조성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네 번째 손가락이 길쭉하신 분들, 두 번째 손가락보다 네 번째 손가락이 길쭉하신 분들이 아들을 생산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가락은 배꼽 위에 있는 것은 양이에요. 우리 몸은 양에 의해서 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이 기능이 좋아야, 이게 문제가 없어야 발가락에도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수족 냉증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별거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수족 냉증이 있다는 것은 모세혈관이 가장 가늘게 분포되는 것이 눈이에요. 많은 곳이 눈, 그 다음에 뇌,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췌장, 그 다음에 콩팥, 생식 비뇨기계, 그 다음에 수족이야. 그러면 이 수족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면 눈도 별로 안 좋고 뇌기능도 별로 안 좋아서 건망증도 있고 뭐 이런 심뇌혈관 질환도 생길 수 있죠. 심장에도 모세혈관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콩팥, 그 다음에 췌장, 그 다음에 정력도 약한 거지.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족냉증을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손발이 나는 원래부터 차가워. 원래부터 차가운 게 원래부터 모세혈관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정맥, 협심증 이런 거 나타나는 것은 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의 70%가 막힐 때 부정맥이 나와. 협심증,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그러면 거기만 막혔겠냐 이게야. 눈도 막혔지, 뇌도 막혔지, 모세혈관이 거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이 혈관들이 12만 킬로에 약 12만 7천 킬로래. 그 중에 95%가 모세혈관이야. 그 모세혈관이 혈관 내에 찌꺼기, 혈전이 쌓이면 수족냉증이 와. 수족냉증도 만병의 시초야. 감기만 만병의 근원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머리카락의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느다란 이런 모세혈관에 먼지가 껴있는 게 어느 천년에 그게 먼지가 꼈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야. 그게 20, 30년이 된 거야. 그런데 거기에 가라앉은 먼지를 어느 천년에 그걸 끄집어내. 그러니까 일신 우일신 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이 모세혈관 내 찌꺼기들을 걷어내는 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매일 일신 우일신 하라는 거야. 맑은 피를 생산해서. 그러니까 맑은 피를 생산해서 먹어야 되는 게 생식 아니야. 자연식이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음식,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짧은 투자에서 좋은 효과, 높은 효과 내는 거. 그게 맨발로 걷는 거야. 또 그냥 걸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가공식품 줄이고 생식, 생채식 이런 게 먹으면서 매일 일신, 우일신 해야 모세혈관의 활성도를 높인다.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오늘 또 침치였습니다. 화이팅!